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첫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거의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자, 김용준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된 사람은 97명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이 68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해외 유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건데요. 한국어를 배우러 네팔에서 입국한 연수생 11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영향입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2명 줄었지만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4,703명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여전히 진정세가 더디다면서 일부 시설들은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유입을 빼고 지역 발생만 따져보면 오늘도 서울 29명, 경기 16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8명, 국내 발생 확진자의 70%가 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 외에 눈여겨볼 지역은 대전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13명입니다. 지난달 11일에 11명이 나온 이후 한 달 만에 두 자릿수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 등 7명이 집단 확진됐기 때문인데요. 추석 가족 모임에서 어린이집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격리돼서 치료를 받는 확진 환자가 대폭 줄었다는 점입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지난달 초엔 4,8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이제는 1,500명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휴대전화 표면이나 지폐에서 한 달 가까이 살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통상 바이러스는 하루 이틀, 길어도 사흘 전후면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호주 질병대비센터에서 미생물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통념과는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폐나 휴대전화 화면 등에서 최장 28일 동안 생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즉시 방역 소독을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시설을 재개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오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두 같은 의견을 줬습니다. 호주 질병센터의 연구 결과는 20도의 상온과 어두운 환경 등 현실과는 좀 다른 실험실 조건이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래 남아서 간접 전파될 수 있다는 뜻인 만큼 손 씻기나 환경 소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감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병원과 청소년 시설, 군부대 관련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대전 일가족 식사와 지인 모임 누적 확진자는 최소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